자, 오늘 5장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5-3번 할 차례고요. 자, 이제 5-3번 보시면 지금 심플리 서포티드 빔의 그 분포력하고 그다음에 그 집중력하고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문제 쭉 보면은 뭐 블라블라 돼 있고 그다음에 A번 보시면 맥시멈 텐사일하고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구하라 그랬고요. 밴딩에 의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로드 Q가 그 바뀌지 않고 지금 시그마 A가 1875 psi 얼라블 로멀 스트레스하고 그 스트레스 이 정도 될 때까지 맥시멈 P를 구하라고 됩니다. 하지만 B번 문제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A번을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맥시멈 텐사일 스트레스하고 맥시멈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일단은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냐? 뭐 계속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해야 되겠어요? 맥시멈 밴딩 모멘트를 어디냐? 위치부하고 그 값을 여러분들이 먼저 일단은 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반력 구해야 되니까 반력을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볼게요. 오케이, 구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왼쪽을 우리가 RA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을 우리가 RB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RA랑 RB를 구해야지 일단 구하니까. 그래서 먼저 서미션 모멘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A를 잡을게요. A를 잡으면 일단 A에 대한 모멘트, P에 대한 거는 P 곱하기 이 12죠. 곱하기 얼마냐면 9피트.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Q에 의한 거. Q 곱하기 22피트. 그 다음에 그거의 중간이죠. 중간이니까 2분의 22피트. 부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RB는 플러스 RB가 되고 곱하기 22피트. 이게 얼마가 되냐? 0이 돼요. 여기서부터 RB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RB가 얼마냐면 구하게 되면 21.41이고요. 킬로파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메이션 모멘트 B를 잡으면 마찬가지 B 잡으면 RA에 의해서 곱하기 22피트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 P에 의해서는 22 빼기 9니까 13이 되겠죠. 요거는 파지티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에 의한 거 Q에 의한 거는 Q 곱하기 22피트에다가 곱하기 2분의 22피트가 될 거고요. 요거는 부호가 마찬가지 플러스가 돼서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RA는 이것도 마찬가지 23.59 킬로파운드가 될 거고요. 그죠? 이게 RA하고 RB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RA, RB를 여러분들이 못 구하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뭘 해도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RA, RB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 뭐 해야 되겠어요? 밴딩 모멘 다이어그램,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그려보면 지금 문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Q가 작용하고요. 얼마냐면 Q가 1.5kg 파운드 피트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22피트고 그 다음에 9피트 위치에 뭐가 작용하냐면 P가 12kg 파운드가 작용해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하고 가운데 작용하는 지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을 구할 건데 먼저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그리면
뭐냐면 RA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23.59가 윗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왼쪽 면에서 A에서 왼쪽 면에서 윗방향이니까 이건 파지티브 시어 포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고요. 이게 얼마냐면 23.59.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B점에서 윗방향이죠. 윗방향으로 얼마냐면 21.41인데 윗방향이니까 오른쪽에서 윗방향이니까 이건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네거티브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21.41K가 작용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P가 작용하는 요 구역까지는 어떻게 돼요? Q가 일정하게 작용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시어 포스는 일차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얼마냐? 요 값이 정확하게 얼마냐? 이거는 구해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구해봐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 지금 23.59가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얼마가 작용하냐? 여기에 1.5가 작용하고요. 요게 9피트예요. 전체 길이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시어포스 V는 어떻게 돼요? V는 23.59 빼기 1.5 곱하기 9가 돼요. 맞죠? 맞죠? 이게 얼마냐면 10.0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 파지티브 10.09예요. 킬로파운드. 그죠? 그 다음에 요 P에 의해서 12를 빼줘야 돼요. 10에서 12를 빼주면 마이너스 1.91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뭐냐면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 값이냐? 마이너스 1.91이 돼요. 그죠?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되냐? 21.41까지는 뭐예요? 1차 함수를 해주게 될 거예요. 요게 시어포스 다이그램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됐죠? 자, 일단 밴딩 모멘 다이그램은 왼쪽에서 당연히 힌지니까 제로고요. 오른쪽에서도 힌지니까 제로예요. 됐죠? 어디가 맥시멈일 거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죠. P가 얼마냐 그랬냐면, 그러니까 P가 아니고 저기 dx가 V니까 dvdx가 마이너스 Q였고요. dmdx가 V였으니까 V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dvdx가 맥시멈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하는 점 어디에? 여기는 0은 없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이 바로 맥시멈이 될 거고 여기까지 1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2차 함수로 가겠죠? 2차 함수로 포물선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력 P가 작용하면 기울기가 바뀌지 다른 건 안 바뀐다 그랬어요. 모멘트는 안 바뀐다 그랬어요. 모멘트 안 바뀌고 다시 뭐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또 뭐냐? 2차 함수로. 둘 다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요게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이고요. 여기는 두 개는 뭐냐? 연속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연속적이진 않아요. 두 기울기가 틀리게 될 거고 요 값이 이제 얼마냐를 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구하면 되죠. 이 식에서. 밴딩 모멘트 M 구하면 되죠. 요 M. 자, M은 23.59 곱하기 길이가 얼마냐면 9피트죠. 빼기 Q에 의한 거 1.5 곱하기 2분의 9에 아니 9에다가 다시 2분의 9를 하면 돼요. 이 값이 바로 포인트에서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151.6 킬로파운드 킬로파운드 피트예요. 151.6 곱하기 10의 3승 파운드 피트예요. 단위가 지금 피트 단위고요. 이렇게 되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맥시멈 모멘트가 어디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요 점이라는 거죠. 밴딩 모멘트가. 그죠? 요 지점을 이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시그마 저기 밴딩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i분의 m의 y였고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책에서 문제가 뭐냐면 맥시멈 텐사일 맥시멈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인데 지금 단면이 그냥 대칭 단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똑같죠? 그죠? 뉴트럴 엑시스가 가운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의 높이는 똑같아요. 그게 얼마냐면 27인치니까 여기 B가 8.75인치고요. 전체가 27인치니까 얼마예요? 23.5, 23.5인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단면이죠. 자, 그래서 I 값은 12분의 B 8.75 곱하기 20, 아니 20, H니까 20, 아이고, 쏘리. 23.5 아니고요. 27이니까 13.5죠. 13.5고요. 그래서 요거에 12, 아이고, 27인치의 3승이죠. 12분의 BH 3승이니까 요게 I 값이에요. S 안 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바로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시그마 텐사일은 그 다음에 시그마 텐사일이랑 시그마 C나 뭐예요? 값은 같아요. 왜? 대칭이니까 아래 위로 H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제일 먼 거리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는 값은 똑같아요. 텐사일 스트레스랑 맥시멈 텐사일 스트레스랑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의 크기는 똑같아요. 하나만 구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뭐 12에 뭐 구하는 필요가 없고요. 12분의 8.75 곱하기 27의 3승 분의 m이 얼마냐? 아까 맥시멈 m이 얼마냐면 151이에요. 151.6 곱하기 10의 3승 파운드니까 12가 되겠죠? 파운드 피트니까 12가 되겠죠? 요걸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계산하면 얼마냐? 1710 psi가 나와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이너스 1710 psi가 될 거예요. 똑같아요, 두 개는. 값은 크기는 똑같고요. 단지 뭐냐? 부호가 틀리죠. 컴프레시브 마이너스고 텐사일은 플러스가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위치예요. 위치가 어딜까? 텐사 시그마 t는 어디에요? 위치가 여기에요. 맞죠? 나는 여기죠. 그죠? 왜? 밴딩 모멘트 이렇게 작용하니까. 밴딩 모멘트 지금 파지티브잖아요. 파지티브니까 요렇게 작용하죠. 그죠? 요렇게. 위에가 압축이고 밑에가 인장이죠. 그래서 이 단면에서 윗면이 시그마 컴프레시브고요. 아랫면이 시그마 텐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값이 뭐예요? 이 문제 A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B는 여기다가 Q는 안 바뀌었을 때 주어진 이제 시그마 얼라우블을 주어줬고요. 여기다가 Q를 얼마나 더 줄 수 있냐 이건데 뭐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도전한 문제죠. 반대로 구하는 거니까 이건 빼고 일단은 A번 문제 푸시면 B번 문제는 푸실 거예요. 그래서 A번 문제 첫 번째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구해야 되고요. 거기서 맥시멈 밴딩 모멘트를 구하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뭐냐? 밴딩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됐죠? 이거는 밴딩 스트레스 구하는 문제 중에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제를 일단 뭐 하여튼 다 많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푸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 이제 어렵게 시작해지죠. 자, 5-4번 문제. 사실 5-4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뒤에 보시면 책에도 보시면 풀이만 해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네 페이지가 되네요. 물론 거기에 이제 B번 빼고 하면 거의 3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5장의 문제를 푸는데 이 밴딩 스트레스를 구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5-4번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거 하나만 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면 완전하게 이해를 했고요. 이 재료학과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역학까지 다 포함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정력학에서의 반력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뭐 전역학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구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단면이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면 뭘 구해야 돼요? 뉴트럴 엑시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센트로이드를 구해야 돼요. 센트로이드를 구하고 그 다음을 또 뭐를 해야 되냐?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돼요.
요까지가 여러분들 1학년 때 조력학에서 했던 거 다 집대성이에요. 그게 끝나면 이제 밴딩 스트레스 식을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죠? 대입해서 맥시멈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력학하고 재력학 원을 쭉 이어지면서 두 개를 완전히 이해했냐를 알려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전역학하고 재력학, 요 비유사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전역학하고 재력학 원은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처음 푸시면 아마 시험 문제 이 문제 내시면 이 문제 푸는 데만 최소 30분에서 40분 넘게 걸려요. 아무 걸리거리면서 푸는데도. 왜냐하면 단면에 대한 도심을 구해야 되고요. 반성 모멘트 구해야 되고 밴딩 모멘트 구해야 되고 다이그램 구해야 되고 CF 다 구해야 되고. 지금 이 문제 지금 풀면 거의 30분 넘게 걸릴 겁니다. 지금 풀면은.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똑같아요. 뭘 해야 돼요? 반력 구해야 돼요. 반력은 더 이상 이제 구하지 않을 거고요. 앞에도 뭐, 이번 시간에 풀어줬지, 몰래 앞에 계속 안 구했죠. 반력 구하는 거는, 이 문제는 지금 오버행인 문제예요. 심플리 서포트인데 BC가 돼 있는 더 길어진 오버행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반력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A하고 B점에 뭐냐? 수직 반력만 존재를 하게 되죠. 이 문제는. 자, 그랬을 때 반력이 얼마가 될 거냐? 반력은 RA에서 얼마냐면 3.6kN이 나와요. 구해보시면 여기 RA가 3.6kN이 되고요. 구해보셔야 이건 구하셔야 돼. 이거 못 구하면 뭐 약간 처음에 이걸 못 구하면 전체로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B점에서는 뭐냐? 10.8kN이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3.6kN, 10.8kN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반력, 이거 구해야 되고요. 자, 구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그다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이제 오버행인 문제예요. 전체 길이가 4.5m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에 심플리 서포티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행인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력은 지금 Q밖에 없어요. 일정한 Q, Q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3.2kN이 돼요. 퍼 메타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이거 낙하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어포스 밴딩 다이어그램 구할 거고요. 자, 먼저 왼쪽 끝에서 A점에서 윗방향으로, 그러면 시어포스는 파지티브고요. 얼마냐면 3.6kN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6kN 이렇게 작용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뭐예요? 일정한 Q가 그 분포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 시어 포스는 1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자, 1차 함수라서 쭉 줄어들 거예요. 그림 조금 다시 그릴게요. 그렇게 작용해요. 요 기울기가 얼마냐? 요 기울기가 3.2라는 거죠. 기울기가. 요 위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하셔야 되는 값이고요. 모르고. 요 값은 아까 마트랑 똑같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에 3.6이 작용하고요. 이렇게 뭐 3.2가 작용하고 있을 때 요 길이가 얼마냐? 3m이고요. 시어포스 V랑 모멘트 M을 여러분들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 V를 구하면 구해보시고요. V 구하면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6.0kN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구해보시고요. 요거. V가 얼마냐? V가 얼마냐? 뭐 3.6 빼기 3.2 곱하기 3이 돼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9.6이니까 빼 맞죠? 3.6에서 9.6 빼니까 6.0 나오는 거 맞죠? 마이너스. 요 값이 나와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B점에서 뭐예요? 반력이 있죠. 반력이 얼마가 있냐면 아까 10.8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10.8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예요? 4.8이 되겠죠? 그래서 4.8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요 값이 얼마냐? 10.8이에요. 요 윗 높이가 얼마냐? 4.8이에요. 4.8.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C점은 풀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전단력이 제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다시 1차 함수죠?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1차 함수가 아니고, Q가 상수죠? 그럼 뭐예요? 1차 함수로 갈 거예요.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왜? 똑같잖아. 3.2로.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요 점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요 점. 왜? 여기가 시어 포스가 제로가 점이니까. 시어 포스가 제로인 점이 결국 뭐예요? 밴딩 모멘트가 맥시멈이 되는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점 값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하셔야 되고요. 이 전체에서 밴딩 모멘트가 맥시멈이 아니고 여기가 로컬하게 맥시멈 아니면 미니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부터 먼저 구할게요. 자, 그럼 구하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길이 모르죠? X. 여기 얼마? 3.6. 그 다음에 여기 적용하는 게 3.2. V. 그 다음에 모멘트 M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서메이션 얼마야 돼요? V가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V가 제로니까 바로 그냥 쓸게요. 자, V는 아까 3.6 빼기 3.2 곱하기 X예요. 이게 얼마 돼? 0이 되는 점이 바로 여기 X 점이 되는 거죠. 이때 구하면 X가 얼마냐면 이게 뭐냐? 1.125m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 1.125m예요. 그래서 이 값이 또 중요한 값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125에서 시어 포스는 제로예요. 거기서 모멘트의 비기울기는 제로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시어 포스가 여기까지 X가 제로인 점, 그러니까 V가 제로인 점까지는 뭐예요? 시어 포스가 1차 함수니까 밴딩 모멘트는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로 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이 값은 얼마냐? 이 구해봐야 돼요. 이 값도 구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갔죠? 여기는 반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집중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안 바뀐다 그랬죠? 모멘트는 안 바뀌고 다음 뭐예요? 기울기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1차 함수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1차 함수로 다시 들게 돼요. 요런 그래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서 그러면 맥시멈 모멘트가 나오는 점은 두 점이 존재를 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맥시멈이냐? 구해봐야 돼, 이거는. 그리고 둘 다 구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왜 구해야 되냐는 조금 이따 단면 보면 알고요. 자, 그래서 요 값을 구하는 거는 첫 번째, 이거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요 점은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멘트는 M은 어떻게 돼요? 3.6 곱하기 1.125 빼기 3.2 곱하기 1.125의 자승에 나누기 2하면 되죠? 됐죠? 요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 얼마냐면, 얼마가 나오냐면, 어디 갔냐? 그 값이 2.025, 2.025 킬로뉴턴 메타예요. 됐죠? 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2.025 킬로뉴턴 메타고요. 여기는 이렇게 구해야 되죠. 여기에 3.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2고요.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3m예요. 여기에 시어 포스 V랑 밴드 모멘트 M이니까 M은 3.6 곱하기 3 빼기
3.2 곱하기 2의 분의 3의 자승이 되겠죠. 또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6kN 메타가 되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6kN 메타가 되죠. 됐죠? 이거하고 이거 두 값이 이제 두 값을 그냥 크기만 보면 밑에 값인데요. 두 값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면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교수님, 하고 예? 누구요? 질문 있는데요. 예. 그 모멘트 구할 때 예. 그냥 그 전달력 그래프에서 빗변의 넓이 구해서 해도 상관이 없네요. 뭐라고요? 그 모멘트 값 구할 때 최대값 구할 때 지금 직접 자유물체도 그려서 구하셨잖아요. 지금 예. 밑에서.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밑넓이 구해가지고 뭐 구하시도 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거를 구하는 거는 본인 본인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가 맥시멈인지 찾으려면 그림 안 그려보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구하든 아니 그 상관없는데 그림을 안 그리는 게 아니라 밑에 모멘트 선도는 구하는데 그 극대점하고 극소점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냥 그 위에 있는 그래프를 밑넓이만 구해가지고 그냥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면적 맞아요. 맞다고. 아, 면적 맞는 거 맞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적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만은. 됐어요? 지금 하던 식이 면적이죠. 왜냐면 dm dx가 9이니까. 따라서 친구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면적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 같은 식이야 그게. 근데 2차 함수 면적 구할 수 있어요? 만약 1차 함수는 상관없는데 2차 함수일 때 외우고 있으면 되죠. 포물선의 면적 구하는 식을 여러분 외우고 있으면 가능한데 그냥은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2차 함수, 3차 함수일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뒤에 펴보지 않은 이상은. 됐죠? 면적은 맞아요. 면적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밴딩 모멘트 맥시멈 값을 2포인트를 지금 다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대칭 단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칭 단면이면 아까처럼 요 앞 문제처럼 대칭 단면이면은 3.6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6이니까 이렇게 휘죠. 맥시멈 텐사일 스트레스는 어디예요? B점의 윗면이고요. B 컴프레시브는 B점의 아랫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면이 우리가 대칭 단면이 아니라는 거죠. 대칭 단면이 지금 아니고 어떤 단면이냐? 좀 복잡하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귿자 엎어놓은 단면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놓을 거냐.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300mm고요. 그 다음에 여기 H가 얼마냐면 880mm. 두께는 다 12mm예요. 이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도심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도심에 대한 완성 모멘트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그럼 이거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또 여기 약간 동그랗게 있는데 그렇게 다 가정하면 우리 못 풀겠죠. 어떻게 풀 거냐면 책에서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12mm, 이것도 가서 12mm, 이것도 12m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mm 빼니까 뺀 글이죠. 저희 전체가 800mm, 300mm. 그럼 이 안에 건 보다 작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하고 3번은 같겠죠? 가상보호메트가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도심을 구해야 돼요. 도심 어떻게 구해? 도심 Y반은 서메이션 A분의 서메이션 Y의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거는 A는
요거 2번 면적 더하기 뭐예요? 2 곱하기 1번 면적 하면 되죠. 맞죠? 자, 그렇게 되면 볼게요. 먼저 2번 면적은 어떻게 돼요? 300 빼기 2 곱하기 12가 밑변이고요. 높이가 얼마? 12 더하기 2 곱하기 1번은 밑변이 12고요. 높이는 80mm예요.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에 y 곱하기 a니까 어디 잡을 거냐? 여기 잡을게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z를 잡았어요. 그래서 도심까지를 우리가 여기를 c라고 하면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위에 보시 그래서 위에는 아까 면적이 300 빼기 2 곱하기 12 300에서 양쪽 12, 12, 24 빼줘야 되니까 됐고요. 곱하기 밑변 12에다가 보시면 어디에요? 이 가운데에요. 얼마? 2분의 12가 돼요. 그죠? 2번은 그 다음에 1번은 더하기 2 곱하기 9배고요. 1번은 아까 높이가 밑변이 12, 높이가 80. 도심은 얼마? 2분의 80이죠. 이렇게 해줘요. 요걸 계산을 하면 C가 Y바 C죠. 얼마가 나오냐면 책에서는 그게 Y2에 Y2가 아니고 그게 C1이에요. 이 C1 값이 얼마냐면 18.48이 나와요. 계산해주면 그 얘기 뭐냐면 요거의 도심이 여기까지가 얼마냐 18.48이고요. 그럼 나머지 80 빼주면 80에서 빼주면 여기가 61.52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요게 도심이에요. 도심 구했어요. 이제 그죠? 도심 구했어요. 도심이 위에 면에서 도심까지가 18.48 그리고 밑에 면에서 높이가 61.52예요. 됐죠? 이게 도심 구한 거예요. 이제 다 구한 것도 아니고 도심 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냐?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돼요.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배웠던 것 지금 다 통째로 나오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구할 거냐?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이 평행축 이론을 배웠죠? 관성 모멘트를 지금 어디에 대해서 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12분의 BH 3승이라는 거는 12분의 BH 3승이라는 거는 요게 B고 요게 H 요 중심에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I 프라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도심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BH 3승이라는 거지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어. 여기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그러면 이식 모수 이식까지 다이렉트로 안 되죠.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한 관성 모멘트 구하면 I는 도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에다가 더하기 뭐예요? A 곱하기 D의 자승인데 D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이게 뭐예요? 배웠어요? 8장에서 전형과 8장에서 뭐 평행축 정리죠. 평행축 이론이죠. 뭐냐면 그래서 평행축 이론 때문에 반면에 관성 모멘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32분의 파이 D의 4승 그리고 12분의 BH 3승 64분의 파이 D의 4승은 도심에 대한 거예요. 됐죠? 도심에 대한 게 아니면 도심에 대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면적 곱하기 그 도심까지 거리를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평행축 이론이고요. 자, 그래서 그걸 따라갖고 우리가 이제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I 전체 I 값은 먼저 1번에 대한 거 할게요. 1번은 이제 두 개죠. 두 개가 돼야 되고요. 왜? 양쪽 1번, 3번 같으니까. 12분의 BH 3승, 12분의 B가 얼마예요? 12인치, 12mm. 그 다음에 H가 얼마? 80이에요. 이거의 3승이에요. 더하기 면적 12 곱하기 80 곱하기 이제 얼마 해줘야 돼요? 도심이 2분의 80이죠. 밑에서부터. 빼기 도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18.48을 내줘야 돼요. 요거의 자승이에요. 요게 1번하고 3번의 도심 지금 구했던 도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값이 바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죠? AD의 자승인데 D가 뭐냐?
도심하고 구하려고 하는 축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도심이 얼마냐? 80에서 중간이죠. 40이죠. 그 40에서 도심가 실제 도심은 18.48이에요. 국가 사이 값이야. 그러니까 40 빼기 18.48이죠. 요게 1번하고 3번에서의 관성 모멘트고요. 이거 더하기 뭐 2번이죠. 2번은 얼마? 12분의 B, 아이고 B가 24 빼주면 얼마예요? 276이죠. 곱하기 H가 얼마? 12의 3승이에요. 더하기 면적 276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도심은 18.48 빼기 얼마? 2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I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 I 값이 얼마냐? 2.469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승이에요. 됐죠? 도심 구했고, 두 번째는 뭐 도심 아까 위치 요거 구했고요. 그 다음이 뭐냐? 이제 관성 모멘트를 구한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요 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한 거예요. 자, 됐죠?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냐? 맥시멈 텐사일 스트레스하고 미니멈 텐사일 스트레스인데 아까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대충 그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 요 값이 2.025.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6kN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파지티브니까 단면에 대해서 이런 단면에 대해서 얘는 요렇게 작용해요. 얼마? 2.025로. 얘는 오른쪽으로 이런 단면에 대해서 뭐예요?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3.6kN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T 맥시멈 그다음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어디서 발생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볼게요. 여기는 뭐예요? 맥시멈 값이죠. 어디야? 컴프레시브죠. 여기는 컴프레시브 작용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컴프레시브 작용할 거예요. 텐사일은 여기요. 여기 텐사일이에요. 됐죠? 이거 네 개를 다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면에서 다 구해도 아니면 이거 한번 하면 될 건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요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 C1이 18.48, 여기서 여기까지가 61.52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시그마1의 C라고 할게요. 여기를 시그마1의 C, 시그마1의 T, 시그마2의 T, 시그마2의 C라고 할게요. 시그마1의 C는 I분의 I 값은 다 구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M이죠. M이 얼마? 2.025 마이너스 붙고요. 곱하기 Y가 얼마예요? MY니까 Y가 18.48이에요. 시그마 1의 T는 I 똑같고요. 마이너스 2.025에다가 곱하기 뭐? 마이너스 61.52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 2T는 I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6에다가 곱하기 뭐? 18.48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 2C는 I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6에 곱하기 마이너스 61.52를 해줘야 돼요. 이 값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자, 계산해보면 해보면 어디 갔냐? 어디가 잠깐만요.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89.8 메가파스칼. 단위는 여러분들도 알아서 쓰셔야 되고, 이거 플러스
50.9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50.5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2메가파스칼이에요. 이 네 가지를 다 구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맥시멈 텐사일, 맥시멈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구하면 맥시멈 텐사일이 얼마예요? 요거예요. 맥시멈 텐사일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맥시멈 컴프레시브예요. 그래서 1번에서 아랫면에서 맥시멈 텐사일이 나왔고요. 2번에서 맥시멈 컴프레시브가 어디서 나왔냐? 아랫면에서 나왔어요. 됐죠? 여기까지 풀면 다 푼 거예요. 몇 분 걸렸어요, 지금? 거의 30분 걸렸어요, 제가 지금 푼 거. 달력 구한 거 빼고. 여러분이 푸시면 30분 더 걸리실 거라고. 저는 지금 답을 계산 다 한 거를 그대로 보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정력학하고 재력학에서 모든 거가, 재력학 1에서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 반드시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기말고사 때 이 문제 분명히 나와요. 뭐 이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늘 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틀리죠. 그러니까 먼저 중간중간에 하나씩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예제는 풀어야 되는 거고, 연습 문제도 숙제든 숙제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됐죠? 이 문제 푸는 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시험 문제를 뭐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력학하고 재력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질문 있으면 지금 받을게요. 없으면 진도는 계속 나갈 거고요. 아마 제 예상은 다다음 주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거의 종강할 것 같아요. 종강할 것 같고요. 물론 저기 그 퀴즈를 보니까 뭐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퀴즈는 아직 더 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15일까지, 늦어도 15일까지, 가능하면 10일까지는 종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만약 10일까지 종강을 하면요, 시험은 그 기간에 22일부터 7월 1일까지가 그 시험 기간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배정하는 시간에 시험을 치시면 돼요. 시험 보러 학교 오셔야 될 거고요. 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보게 될 거고, 그러면 한 주는 그냥 그 휴식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15일 날까지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퀴즈 보다가 시간 좀 더 걸리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문제는 이제 디자인 문제예요. 밴딩 스테이트가 아니고 뭐 중요한 것보다 이제 S라는 값이 다시 나왔죠. 디자인하다 보니까 이제 맥시멈 값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I는 MI분의 MI가 아니지. I가 아니고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인데 맥시멈 값이 어디예요? 시그마 1, 시그마 2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i분의 msc1 혹은 마이너스 i분의 msc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말했던 이 s는 뭐예요? c분의 i 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값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그 어펜딕스에 보시면은 어떤 임의의 단면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단면에 I자빈 뭐 직사각형 원 이렇게 몇 개 나와 세 개 나와 있을 건데 스탠다드 형상에 대해서 거기에서 뭘 주냐면 도심을 주고요, 면적을 주고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주고요, 또 하나를 주는 게 있어요. 섹션을 줘요. 섹션 모듈러스를 줘요. 그게 뭐냐면 C분의 M을 I를 해줬다는 거죠. 그 값을 또 줘요. 그러니까 그 단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필요한 설계를 할 때 S 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쓰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시그마 얼라우블이 시그마가 우리 S로 표현하게 되면 뭐예요?
S분의 우리가 M이었어요. 그래서 S가 뭐라고 그랬냐면 C분의 I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면적이 아니고 면적 상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시그마 얼라우블 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뭐 모멘트 하고 요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맥시멈 모멘트랑 단면에 대해서 어떤 임의 단면을 여러분 설계를 하는데 시그마 얼라우블 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모멘트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 있냐? S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S를 구하게 되면 S를 구하면 그 S에 맞는 단면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 S 값을 잠깐 보면 우리가 직사각형 경우는 12분의 BH 3승이었고요. 여기다가 C를 나눠주니까 C가 얼마예요? 2분의 H죠. 이걸 나눠주니까 결국 뭐냐? 6분의 BH 3승이 돼요. 4승이 돼요. 3승이 아니고. 그래서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S가 16분의 BH 4승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64분의 phi d의 4승이죠. 요거 나누기 뭐예요? 2분의 d니까 얼마예요? 32분의 phi d의 3승이 돼요. 그래서 요 값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의 면적이 얼마예요? BH죠. 그래서 요 식을 6분의 BH 자승을 우리가 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6분의 A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얘의 면적은 4분의 파이의 d의 자승이죠. 그래서 대신 빠져주면 8분의 AD가 되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그거 해준 게 0.617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뭘 하려냐면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S 값을. 사각형이랑 서큘러일 경우에 S 값이 뭐가 유리할 거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적이 많이 같다. 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게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면적이 같다. 그러니까 스퀘어면은 A가 뭐예요? H의 자승이고요.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4분의 파이의 D의 자승인데 이게 면적이 같아요. 그럼 그때 H하고 D의 관계가 나오죠. 그 관계가 요거고요. 그때 S하고 S 스퀘어하고 S 서큘러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만 같은 면적 요거를 시그마 얼라우브랑 맥시멈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필요한 S가 사각형일 때가 뭐예요? 18%가 1.18 나왔으니까 18%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스퀘어가 더 좋다는 거예요. 뭐냐? 같은 면적인데 같은 면적이라는 얘기는 같은 무게라는 얘기죠. 같은 무게에서 S 값이 1.18%가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뭐 서큘러일 경우에 이제 뭐 할로우일 경우가 더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밴딩 모멘트에서는 서큘러보다는 오히려 직사각형이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밴딩 스탯에서 가장 큰 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죠. 아이고 그림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커요. 근데 서큘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데 여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이게 더 유리한 거죠. 가장 유리한 거는 뭐냐? 이 가운데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끝에만 주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여기 2분의 2 나눴어요. 자, 그러면 I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I 값은 두 개가 있고요. 뭐 2분의 A죠. 2분의 A에다가 뭐 이거에 거리 곱 자승해 주면 되죠. 2분의 H에 자승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I가 4분의 H 자승이고요. 자, S는 그 2분의 H 나오니까 0.5H가 나와요. 0.5H니까 아까 뭐예요? 여기 0.167이었죠? 그죠? 여기 요거 0.167이었죠? 이거보다 뭐예요? 얼마 더 커요? 두 배가 더 크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같은 면적이면 S 값이 요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두 배 이상 더 크다는 거죠. 세 배 이상 크다는 거죠. 1.6이니까 거의 세 배 가까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뭐냐? 요렇게 양 끝 때문에 질량을 유지를 하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구조적으로 두 개가 봉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 밴딩을 주게 되면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지식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영어로 뭐냐면, 영어를 뭐라고 쓰냐. 요걸 플랜지라고 해요. 요거. 2분의 2분의 1이라는 게. 이게 플랜지고요. 얘만 있으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요 H만큼 거리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웨이브라는 게 중간에 서 있는 수직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플랜지하고 이제 웨이브래. 플랜지 두 개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웨이브예요. 이 웨이브 없으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두 개 가지고 해보면 되는데, 뭐냐면, 여기 잠깐, 화면 잠깐 보시면, 이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밴딩을 주면, 이게 너무 얇아서 그러긴 한데, 이 밴딩을 주면, 이 가운데 이 거리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웹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형상은 이러한 그 I자빔을 사용을 해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I자빔을 사용해요. I자빔의 이 스탠다드 빔을 사용을 하면 보통 이게 0.5까지는 안 되고요. 얼마가 되냐면 0.35H가 돼요. 그럼 결국 뭐냐? 그래도 일반적인 솔리드 빔보다는 솔리드 리탱귤라보다는 얼마가 되냐? 2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I자빔. 그래서 I자빔을 쓰는 거예요. 구조에서. 솔리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가운데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나 필요가 없는 거고. 물론 완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전단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밴딩에 대해서는 뭐냐 되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예제 5-5번은 이거는 뭐냐 이게 진짜 설계 문제예요. 이 설계 문제고요. 뭐냐면 단면을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단면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단면 그럼 어떻게 뭘 선택을 하라는 거냐? 자, 보시면 이 싱글리 서포티드 빔이고요. 지금 뭐냐 우드로 돼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게 우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420 파운드 피트가 지금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죠. 심플리 서포티드고요. 여기 Q가 얼마가 되냐? 420 파운드 피트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는 12피트고요. 그 다음에 우드가 자중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비중이죠. 비중이 얼마냐면 우드의 비중이 우리 감마로 보통하는데 감마가 로 곱하기 g예요.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해준 값이고요. 요거 해주면 35 파운드 퍼 피트의 3승이에요. 그리고 시그마 얼라우블이 얼마냐? 1800 psi예요. 자, 이렇게 자중을 놓다는 얘기 뭐냐? 자중을 고려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중을 고려하려면 단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면적으로 지금 몰라요. 단면적 여러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게 뭐냐면 단면을 주고 하는 풀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단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뒤에 보면 어펜딕스에다 스탠다드 빔의 형태가 있는데 단면이 있는데 그 단면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중을 고려하려니까 단면을 모르는데 자중을 못 구하죠. 자중을 못 고려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제일 처음에 자중을 고려하지 말아야 되죠. 할 수가 없으니까. 자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면을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한 단면이 자중을 고려했을 때 견뎌주면 오케이인 거죠. 못 견뎌주면 뭐야? 더 치수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면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설계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S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아까 시그마 올라온 부분에 뭐 밴딩 모멘트의 맥시멈 값이죠. 이거의 밴딩 모멘트의 맥시멈 값은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가운데죠. 이건 해보지 않으면 되죠. 이거는 그죠? 가운데죠. 가운데죠. 그죠? 가운데가 맥시멈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반력, 여기 작용하는 반력 반대죠. 얼마예요? 2분의 420 곱하기 12죠. 됐죠? 자, 그때 Mmax를 구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작용하는 반력이 2분의 420 곱하기 10이에요. 여기에 V, 여기에 M, 그 다음에 여기에 420.
자, 그러면 Mmax는 얼마냐? 여기 6피트 거고요. Mmax는 2분의 420 곱하기 12에다가 곱하기 6이고요. 빼기 420에 2분의 6의 자승이 되겠죠. 그때 Mma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S가 얼마가 나오냐면 2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3승이에요. 10m 3승이고요. 그러니까 MX가 얼마냐면 이게 얼마냐면 30kN 메탈이에요. 구하면 MX가 이렇게 되어 있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맞는 단면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여기 쏘리. 지금 답을 잘못 갖고 왔다. 아, 미안요. 답을 잘못 갖고 왔네. 다시 올게요. M부터 먼저 볼게요. 답을 잘못 갖고 왔어요. 숫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Mmax를 구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작용하는 게 420 곱하기 2분의 12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맥시멈 M을 구하면 맥시멈 M은 420 곱하기 2분의 12에다가 곱하기 6이 되고요. 빼기 420에다가 6의 2분의 6의 자승이죠. 그래요.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9만 720 파운드, 또 인치로 나오네. 인치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9만 720 파운드 인치예요. 자, 그러면 S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시그마 얼라우블 부분에 맥시멈 M이 되니까요. 맥시멈 모멘트니까 9만 720에다가 나누기 시그마 얼라우블이 1800 psi예요. 이렇게 해주면 50.40 인치의 3승이 돼요. 50.40 인치의 3승짜리에 맞는 직사각형 단면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펜디스 G 보시면, 책에 보시면 어펜디스 G가 페이지가 G니까 직사각형 단면에 몇 페이지냐면 거기가 페이지 수가 뜯어놨네. G에 보시면 그 럼버라고 돼 있어요. 그 우드의 그 나무 기둥의 단면에 대해서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 S가 50.40 인치의 3승이 되는 걸 쭉 보시면 뭐냐면 S가 쭉 보시면 지금 컬럼이 이제 책 한번 펴보세요. 컬럼이 몇 번째 컬럼이냐면 S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컬럼에 보시면 그러니까 A11이랑 22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쪽 단면이죠. 11이에요. 11 단면에 모으면 I1이 있고요. 그 다음에 S1이 있어요. 그래서 S1을 볼 거예요. S1의 B, 6분의 BH 자승값이 쭉 있어요. 위에서부터 3점 몇부터 해서 165.3까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값은 얼마냐? 50.40보다는 커야 돼요. 50.40보다는. 50.40보다 크니까 커야 되니까 그럼 단면은 어떤 거냐? 50.4보다 큰 게 뭐가 있냐? 첫 번째가 52.73이 있고요. 그 다음에 51.6이 있고요. 뭐 몇 개가 쭉 있어요. 뭘 잡을까요? 일단은 52.73을 잡을게요. 52.73이 얼마냐면 52.73이 되는 Q가 S가 되는 사이즈가 얼마냐면 3 곱하기 12예요. B가 3이고요. 높이가 10이라는 얘기예요. 요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3 곱하기 12를 가지고 오면 S가 얼마냐면 52.73이고요. 그 다음에 I가 얼마냐면 296.63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필요해요. A 값이 필요해요. A 값이 얼마냐면 28.13이에요. 아까 말했던 건 28.13 어디 필요하냐? 자중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됐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확인을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나?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제 Q가 바뀌어요. 단면이 아까 감마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감마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35 파운드 퍼 피트의 3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기다가 뭘 둬야 되냐? 자중에 의한 걸 두어야 돼요. 그래서
감마 프라임이라고 표현하면 35파운드 퍼 피트의 3승인데 여기다가 뭐냐 자중해한 걸 둬야 돼요. 이게 얼마냐? 요거 이해한 거. 아니 자꾸 쏘리. 감마가 35파운드 퍼 피트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Q가 얼마나 그랬냐면 420파운드 피트인데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되냐면 자중해한 걸 더해줘야 돼요. 자중해한 걸 더하려면 감마 곱하기 A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감마 곱하기 A가 얼마냐? 35 곱하기 뭐예요? A가 28.13인치예요. 인치의 3승이죠. 됐죠? 요걸 뭘 바꿔줘야 돼요? 나누기 뭘 해줘야 돼요? 인치 자승이고요. 12의 자승으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인치로 돼 있으니까 가능이니까.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26.8 파운드 피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중에 의해서 원래 Q가 420이었는데 426.8 파운드 퍼 피트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6.8 파운드 피트가 더 커졌어요. 그럼 이때 이게 얼마냐? 426.8 파운드 피트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뭐예요? 반력을 두 개를 다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력이 얼마냐? 2분의 426.8 곱하기 1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426.8 곱하기 12가 돼요. 됐죠? 요때 다시 뭐예요? 모멘트, 맥시멈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M max를 구해야 되고요. M max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야 되고요. 그 M max를 구하면 여기 때 M max를 구해서 다시 뭐냐? S를 구해야 돼요. 시그마 얼라우블 분에 요 맥스 값을 대입을 하면 이 값이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 51.22가 나와요. 인치의 3승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단면이 얼마냐면 52.73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단면이 얼마냐? 51.2니까 뭐예요? 이게 더 크죠? 더 크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오케이예요. 된 거예요. 이 설정이. 만약에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단면 안 돼요. 더 큰 단면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단면은 요 값보다 작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단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단면이 돼요. 됐죠? 자, 5.6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 다음 시간에 5.7번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네, 교수님, 네. 저 과제 질문 있는데요. 이제 몇 번요? 그 5-23번이요. 5-23번? 5자? 벌써 숙제하고 있어요? 사장이요. 아, 사장이요. 사장에 몇 번? 잠깐만요. 사장에 23번요? 사장에 네. 오전에 23번? 네. 네. 근데 뭐, 그 A 상황에서요. 네. 그 모멘트 그래프 그릴 때 시어 포스가 다른데 기울기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어쨌다고? 일단 문제는 뭐, 이 문제는 딴 사람들도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건데 일단 문제 그냥 풀게요. 풀어보면 되죠. 보면 네. 이 5-23, 4.5-23번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플리 서포티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등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8피트고 여기까지가 8피트고 여기는 6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 점이 풀리죠, 이거? 풀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어렵다.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풀리다는 얘기는 여기 P로 잡아당기죠? 그죠?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포스가 뭐냐면 이 전체가 뭐예요? 이게 장력이 다 뭐예요? P죠. 그죠? 이렇게 잡아당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같아요. P니까. 맞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좀 잘라서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반력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반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 이렇게 또 작용하는 힘이 하나가 있어요, P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P가 작용하고요. 이렇게 또 P가 작용하죠. 맞죠? 풀리니까. 자, 그러면 반력은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또 작용해요. 맞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예요. 자, 이거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해요? 요 힘 작용해요. 맞죠? 자, 그러면 요 지점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 이렇게 하나가 작용하고요. 요거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모멘트가 발생하죠. 그 모멘트가 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꼭 잡다. 그리고 얘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X축은 빼고요. X축 뺀다 그러면 X축 빼시다. 뺀다 그러면 요 힘, 요 힘, 요 힘. 세 개가 작용하는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뭐 안 풀어서 모르겠지만 대충 시각 보서 그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려나 모르겠다. 하여튼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잉? 내가 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푸셔야지. 어쨌든 그런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작용을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하중이 여기하고 여기 작용하게 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변화를 시키셔야 돼요. 또 다른 질문. 교수님, 예. 그 풀리에서 예. 주황 색깔이 반력이에요? 어디에서? 여기 풀리에서요. 예, 예, 예. 교수님 그리신 풀리에서 그 주황 색깔이 다시 반력이에요? 여기 있으면 풀리에서 작용하는 게 지금 요거에서 이렇게 작용하고요. 하나는 여기 잡아당기겠죠. 이쪽으로.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에 의해서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죠? 맞죠? 이거 두 개의 합력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의 합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럼 걔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네. 됐죠? 그럼 풀리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의 반대고, 풀리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요 색깔로 표현하면 풀리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반대로. 근데 풀리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죠? 여기까지 질문. 교수님? 교수님?